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원주에 1029명 코로나 확진됐네요. 참 우리나라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자 어떻게 위치 정보를 추적해서 그런지 제가 여기 안 살았는데도 저한테까지 문자 다 보내주는 거 보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놀래더라고. 우리나라가 1등인 게 굉장히 많아요. 도로율도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도로 최고 잘 돼 있어요. 외국 가보면 엄청나게 도로 많이 막히죠. 유럽 같은 데는 도로 확장을 안 해놨잖아요. 오래된 거 500년 된 건물 그대로 놔놓고 화장실도 없어요. 돈 내고 화장실 가려고 해도 화장실도 없어요. 유럽 같은 데 보면. 우리나라는 뭐 공짜로 화장실 갈 때도 많은데 외국에는 돈 받고 이렇게 하더라고. 다 화장실 가는 것도. 돈만 있으면 우리나라 살기 좋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돈 없어도 우리나라가 최고 좋다더라고. 돈 없어도 뭐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것도 한 60만 원 이상 나오나 보더라고요. 물론 그거 가지고 먹고 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자, 용어정이 이제 소속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 남았는데요. 우리 교재 25페이지 소속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합니다.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임원, 시험에 모든 임원은 계약서 작성할 수 있다, 모든 임원은 계약서 작성할 수 없다. 뭡니까 답이? 모든 임원 계약서 작성할 수 있다 없다. 답은 둘 다 X입니다. 있다 없다. 자격증 있는 임원은 소속공인중개사니까 작성할 수 있고, 자격증 없는 임원은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니니까 중개업무 못한다. 중개업무가 계약서 작성도 포함되죠. 그래서 자격증 있는 임원은 소속공인중개사니까 중개업무를 할 수 있고, 자격증 없는 임원은 여기 포함이라는 걸 해석을 잘 하시라고요. 자격증 있는 사람은 임원이라도 소속공인중개사고, 자격증 없으면 임원이라고 말만. 저도 직원으로 제가 취직해 봤는데 취직하려고 하니까 저보고 상무이사 하라더라고. 상무. 그 제가 술상무 같아서 그냥 실장 할게 하니까 그러면 기분 나쁘냐, 그럼 전무 하라더라고. 전무가 좀 더 높다고요. 말만 전무이사지 자격증 없으면 보조원이고요. 자격증 있으면 소속공인중개사라고. 전무든 상무든. 그 말이 이게 지금 포함 이 말이. 그 다음에 중개업무,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중개업무가 뭐냐? 법에 없어요. 법조문에. 그래서 국토부에 중개업무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서 작성, 확인설명 등은 중개업무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을 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계약서 쓰고 확인설명서 쓰고 확인설명하는 거잖아요. 중개업소에서. 그건 자격증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격증 없는 사람 못하고. 보조하는 거는 1회 시험에 이렇게 출제됐어요.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개업공인중개사 모두 다 할 수 있는 업무는 1번 계약서 작성, 2번 확인설명서 작성, 3번 확인설명, 4번 빈집 구경시키러 데리고 가는 것. 빈집 구경시키러 가는 거는 1회 때는 그런 식으로 시험에 나왔어요. 1회 시험에 1985년도. 지금은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뭐 옛날엔 데리고 갈 때 밤에 데리고 가야 되냐, 고옥, 목조주택으로서 오래된 고옥이 오래된 주택이죠. 오래된 주택 데리고 갈 때는 밤에 데려가야 되냐, 낮에 데려가야 되냐 시험에 나왔어요. 그 당시는 답이 밤에 있어요. 밤에 안 보일 때 쏙이라는 거, 썩은 거 안 보이게 쏙이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걸 시험에 낼 수 없겠죠. 요즘은 시험에 그런 거 안 나옵니다. 보조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란 법인인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다. 만. 시험에 만, 뿐, 하나여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말 들어가면 80% 이상 X다.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민법에도 항상 보면 다만 이런 게 단서가 있죠. 법조문 맨 뒤에 보면 다만 이런 말이 꼭 나오죠. 그래서 만을 말한, 즉 법인에 소속된, 법인이면 회사잖아요. 회사에 취직된 소속공인중개사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개인 중개업소에 취직한 사람도 있잖아요.
법인은 회사라고 했어요. 회사 아까 만자 들어가서 X고 기출문제 26회.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물을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개사가 아니다. 아까 포함이라고 했잖아요. 포함. 여기서 사원이라는 말은 한명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하는 겁니다. 주식회사의 평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원이라는 말이. 주식회사는 임원, 한명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합니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임원이나 사원이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식회사는 임원 밑에 평사원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한명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기 때문에 개업공개사인 법인인 사원으로서 중개물을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개사 아니다. 아까 포함이라고 했잖아요. 포함. 이것도 소속공개사다.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보조원입니다. 보조원. 자격증 없이 취직한 사람이 보조원입니다. 자격증 없이 취직한 사람 보조원. 25페이지 교과서 25페이지에 있죠. 개업공개사에게 소속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의 중개물을 보조하는 자입니다.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물론 보조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빈집 구경시키러 데려가는 것은 보조원도 가능합니다. 근데 보조원한테 저도 빈집을 구경시키러 데려가 봤는데 손님이 가면 100m 이상은 걸어가야 되잖아요. 바로 옆에 중개사무소 옆에 집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차를 타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저 같은 경우 신도시에 막 차 타고 30분까지는 아니라도 10분 이상 가는 데가 많았었어요. 그 가면 10분 동안 가는데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갈 수는 없죠. 그럼 손님이 먼저 말을 하든 또 어색하면 제가 먼저 말을 하든 말을 해야 돼요. 할 수 없이. 그럼 손님들이 묻는다고요. 집은 도배는 깨끗합니까? 뭐 이런 거 물으면은 보조원은 대답하면 돼요, 안 돼요? 시험에 나오면 저는 보조원이기 때문에 절대 대답할 수 없습니다.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근데 현업에서 만약 그래버리면 재수 없다고 그럼 안 본다 이렇게 하고 안 알려주면 안 본다고 그냥 내린다고 간다고 그래요. 보통 차 타고 가려고 하더라고. 한 100m만 가도 차 타고 가려고 그래요. 진짜 그게 힘들더라고. 차 계속 태우고 다니는 거 100m 가는데도 차 대기도 쉽지 않은데. 자,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중개 업무 확인 설명 못 합니다. 보조원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조원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물으면 손님이 현실적으로 너무나 대답 잘하죠. 일단 한번 보시고 나중에 사장님이 정확하게 자세하게 브리핑 해드릴 겁니다 하고 그냥 확답을 안 하는 게 좋아요. 법을 떠나서 이게 확답을 해버리니까 도배가 지저분하다 더럽다 이러면은 나 그럼 도배 깨끗한지 않으면 안 본다. 아예 안 보려고 그래요. 그렇다고 또 깨끗하다고 거짓말 시키면 보고 나면 사기꾼아 이게 깨끗하냐 이렇게 또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미리 확실하게 말을 하지 말고 일단 한번 보시고 말씀하시죠 하고 확답을 안 하는 게 좋아요. 도배 깨끗하냐 이거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깨끗하다고 볼 수도 있고 지저분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절대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돈 많이 벌리면 부동산 중개업소하고 친하고 발품을 많이 팔고 진짜 친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개업소에 남는 돈 50%만 중개업소 사장님하고 나눠 먹으면 금방 부자 되게 해줍니다. 급매물 나온 거 진짜 좋은 물건 있으면 주가지고 금방 또 되팔게 해가지고 세금 내도 남는 거잖아요. 그 원주에 그 1억 미만 공시가격 1억 미만인 거 사가지고 40일 보유해가지고 1,800만 원 벌었다고 나오더라고 뉴스에. 제 친구도 어제 부산에서 전화 왔던데 기분은 별로 안 좋던데 포항에 있는 뭐 무슨 아파트 미분양된 걸 전국적으로 분양을 그 미분양 모집을 했나 봐요. 완전 미분양되면 전국적으로 모집하는데 그 당첨되는데 600만 원 피 준다고 했는데 뭐 세금 폭탄 뭐 집이 4채인데 폭탄 막는 거 아니냐. 한 채도 없는 사람한테 집 4채라고 하면 기분이 별로 안 좋던데 그래도 뭐 600만 원 피를 준대 그날 당일날. 그러니까 뭐 전국에 있는 거 다 했다 하루에 600만 원 버는 게 적은 게 아니잖아요. 한 달 내 해도 600 벌기 힘든데 600만 원이면 거의 기본공제가 양도소득세 500만 원 되잖아요. 500만 원. 500만 원 되죠? 그럼 뭐 4주택이라 해도 세금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지. 600만 원 남으면. 그 어딥니까? 하루 해가지고 600만 원 벌면 괜찮은 거냐. 그 자리에서 바로
피 받고 판다는데 그 세금 폭탄 맞는 거 아니냐, 그거 물으려고 전화 왔더라고. 말은 해주기는 해줬어요. 자, 그래서 중개보조는 확인 설명 의무가 있다. 중개보조는 확인 설명 의무 없다. 보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보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할 수 없다. X. 그 다음에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하는 자 X. 확인 설명 의무가 있다. X. 확인 설명, 계약서 작성, 확인 설명서 작성, 중개 업무는 못 한다고요. 보조는 시험에 나오면 그냥 입 꼭 닫고 그냥 구경만 시키러 데리고만 가야 돼요. 확인 설명하면 안 된다고요. 융자가 얼마 있다, 뭐 도배가 깨끗하다 이런 거 설명하면 안 됩니다. 이론적으로 시험에 나오면. 그래서 힘든 게 현업에 있는 분들이 합격률이 굉장히 낮아요. 현업에서는 보조원들이 실장들이 다 하잖아요. 계약서 작성도 내가 다 하는데 이러더라고. 그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컴퓨터에 입력만 하는 거지 손으로. 그는 자기가 했는지 안 했는지 인정이 안 되고, 누가 사인을 맨 마지막에 사인한 사람이 한글로 되잖아요. 사인은 개업공개사가잖아요. 서명 날인을. 그럼 나중에 그 몇 년 지나고 나서 계약서 누가 적었다고 봐요? 그 사장이 개업공개사가 적었다고 보지. 중개보조는 내가 다 컴퓨터에 입력했는데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헷갈린다고. 나는 내가 다 했는데 왜 안 되냐고 하냐고 막 흥분해가지고 따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확인 설명도 안 되고 계약서 작성도 안 됩니다. 오직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문제고요. 25페이지까지.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26페이지 또 메뉴에 보니까 매회 출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용어정의 중개상물 매회 한 문제씩 출제됩니다. 법조문에는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중개대상물은 개업 공개사, 이게 중개상물이 뭔지 그 의미를 해석을 안 해놨잖아요. 근데 중개상물이라는 것은 개업 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대상물입니다.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은 공인중개사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동차, 선박, 항공기, 권리금 이런 거는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그 중개상물이 아닌 거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중개상물이 아닌 거는 아예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것도 중개상물이 아니고, 또 누구나 거래를 중개할 수 있는 것도 중개상물이 아니라고요. 중개대상물은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중개상물이다. 그 토지는 이게 어려운 게 시험에 토지, 건축물 이렇게만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어렵다고. 토지라고 나오면 중개상물 된다는 거 쉽게 알 수 있는데 시험에는 토지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뭐라고 나오냐면 토지 중에서도 중개가 개입할 여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유재산,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국유재산은 등기사항증명서 때 보면 각 구에 국이라고 돼 있어. 국, 소유자가 국가라는 이야기예요. 공유재산은 지자체, 원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거, 이런 게 공유재산이죠. 이런 거는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행정재산은 거래 자체가 안 된다고요. 국유재산은. 그래서 중개상물이 안 됩니다. 물론 국유재산 중에서 일반재산, 옛날에는 잡종재산이라고 했는데요, 일반재산은 매각, 대부, 현물출자의 대상은 됩니다. 그러나 공개 입찰의 방식으로 매각해야 되므로 원칙적으로 일반재산이라 하더라도 중개상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시험에는 잘 안 나오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면 2번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중개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중개상물이 될 수도 있다, 예외적으로 일반재산의 경우. 그러나 행정재산은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행정재산. 무주 시험에 무주부동산 이렇게 나왔어요. 무주부동산 기출문제 지문에 무주부동산 중개상물이 아니다. 무주부동산이 무슨 뜻입니까? 주인 없는 부동산은 국가 소유죠. 민법에서 주인 없는 동산은 민법에서 선점자, 먼저 가지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 기출문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신청에 무주구천동에 있는 부동산은 못 팔아먹냐, 이렇게 또 이 신청이 됐었다고요.
여기서 한자를 넣어주는 게 좋겠죠. 한자를 안 넣고 시험에 나왔어요. 무주, 주인 없는 부동산 이 말입니다. 무주 부동산, 주인 없는 부동산, 중개사물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미채굴 광물, 미채굴 광물은 광업법 제2조에 의하면 광물을 채굴할 권능은 국가에 있습니다. 국가. 개인 땅 밑에 지금 석유, 석탄이 매장되어 있다고 해서 그게 개인 게 아닙니다. 국가가 채굴할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사물이 아니다.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나왔던 게 포락지. 포락지, 하천의 범람으로 인하여 물속에 잠긴 토지입니다. 국가가 토지 소유자에게 손실보상을 하고 하천 토지로 편입하여 사건이 소멸된 토지, 개인의 권리가 소멸된 토지를 포락지라고 합니다. 포락지, 그래서 중개사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중개사물이 아닌 게 대토권. 원주 혁신도시, 기업도시 오다 보니까 그 대선 후보들 플랜카드에 기업도시, 혁신도시, 이재명 플랜카드에 보니까 붙어있던데 거의 다 안 끝났어요. 아직 할 때가 있어요. 더 많이 있어요. 빈 땅이 안 있어요. 그런 거 한다고 적어 놨던데요. 대토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대토권이라고 합니다. 현금 보상 대신에 토지로 받는 권리를 대토권이라고 한다고요. 인터넷 쳐봐도 대토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대토권 아직 어디 나올지 모르는 거,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지 아니한 거, 이런 걸 대토권이라고 합니다. 신도시 개발할 때는 보면 아직 지번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뭐 몇 블럭 이렇게 뭐 A-3 블럭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해놨다고, 어디 나올지 아직 위치와 면적이 특정이 안 됐어요. 그런 상태를 대토권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는 중개사물이 아니다. 대토권. 권리금 중개사물이 아니다. 권리금. 시험에 나온 게 뭐 권리금, 점유, 금전채권 뭐 이런 것들도 시험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중개사물이 아니다. 자, 어쨌든 결론은 토지라고 해서 모든 토지가 다 중개사물이 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사고 팔 수 있는 토지여야 한다고요. 국공유재산 이런 거는 원칙적으로 중개사물이 아니다. 토지는 1필의 일부는 중개사물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1필의 일부는. 1필이 뭡니까? 하나의 지번이 붙는 걸 1필지라고 하죠. 1필. 그럼 3번지 중에서 분필을 하면 3의 1이라고 해야 되죠. 3-1이 아니고. 지적법 시험에 출제됐어요. 3의 1번지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1필의 일부에 대해서 분필 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이게 중개사물 된다 안 된다? 1필의 일부인데 분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라면 중개사물이다 아니다?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습니다. 매매는 안 되지만 용익물권 설정은 가능하잖아요. 1필의 일부에 대해서도. 아파트 방 한 칸만 팔아먹는 건 안 되지만, 방 한 칸만 저당권 설정하는 것도 안 되지만, 방 한 칸만 전세 주는 건 가능하죠. 그래서 1필의 일부에 대해서 매매는 안 되지만 용익물권은 설정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1필의 일부도 중개사물이 될 수도 있다. 매매는 안 됩니다. 물론 분필 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자, 그 다음에 건축물. 또 이게 토지도 어려운데 여기 세 개가 다 어렵습니다. 토지, 건축물, 그 다음에 그 밖에 이 세 개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자, 건축물이 그러면 뭐냐 하면, 건축물은 건축법에도 건축물이 있고요. 건축법 제2조 건축법의 건축물은 건축법에도 건축물이 있고 민법 99조 1항에도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건축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게 건축물이고요. 민법은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있어야 된다. 건축법에는 기둥이나 벽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고 지붕만 있으면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주유소에 우리 뭐 5만 원 이상 주유하면 옛날에는 공짜로 해주다가 요즘은 1,000원, 2,000원 이런 식으로 받는 것 같던데 이 돈을. 이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기 때문에 건축법상 건축물이랍니다. 건축물 대상에 등재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가 이걸 한 건당 500만 원씩 판례가 생긴 이유가 3건을 중개하고 1,500만 원을 받아 먹었어요. 그 옆에 개업공개사가 고발했다고요. 무등록 중개업자 처벌해달라고.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요 3건을 알선하고 한 건당 500만 원씩 받은 사건에 대해서. 그럼 대법원 판례는 결국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왜? 중개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상물이 아닌 걸 중개도 중개업이 아니고 중개가 아니고 중개를 반복해도 중개업이 아니죠. 이 3번 한 게 업이냐 아니냐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요. 업이라는 건 불특정 다수와 반복해야 되잖아요. 3건 한 게 업이냐 아니냐 아예 그 논의 그걸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왜냐하면 중개상물이 아닌 걸 소개하면 그 자체가 중개가 아니고 중개 아닌 건 아무나 해도 되기 때문에. 그 판례는 왜 이게 중개상물이 아니냐? 건축법상 건축물에는 해당되지만 민법상 건축물이 아니어서 중개상물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건축물은 판례는 민법상 건축물을 의미한다. 이게 판례라고요.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상물이 아니고 또 현존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예정인 동호수가 특정된 왜 이렇지 이게? 여기 나왔는데 됐다고요? 너무 오랫동안 화면을 안 움직여서 그랬나? 이상한데. 미래에 건축될 예정인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도 미래의 건축물입니다. 장래의 건축물에는 분양권이 있고요. 분양권,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상물에 해당됩니다. 시험에 입주권이라고 출제됐었습니다. 입주권. 입주권이 중개상물입니까? 아닙니까? 시험에 기출문제 입주권이 중개상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출제됐는데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모두 정답으로 인정됐습니다. 입주권은.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은 중개상물인데 입주권은 추첨, 당첨 이런 말 들어가면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추첨기일 날 추첨을 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상물이 아니라고요. 아직까지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상물에 해당된다. 관리처분 인가라는 게 동호수를 특정해 주는 거잖아요.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 주는 거.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고 나면 그때는 중개상물이 된다. 판례도 100% 완벽하지 않는 게 많아요. 논리적으로 보면. 그 도저히 이해 안 되면 그냥 시험에는 판례는 그대로 나오니까 이게 다 판례거든요. 그냥 암기해도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도저히. 논리적으로 보면 이해 안 되는 판례도 많아요. 판례가 반드시 진리에 부합하는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시대 상황에 따라서 판례도 바뀌잖아요. 자, 건축물 봤고요. 그 다음에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인데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에는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이것밖에 없습니다.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이것밖에 없다. 나머지 교량, 담장, 그 다음에 가식의 수목 이런 것들 토사, 암석, 중개상물 아닙니다.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중에는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밖에 없다. 그리고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요건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있는데 요거는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되고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되고 일물, 일권주의 예외입니다. 일물, 일권, 일물, 일권주의의 예외다.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나 등기된 나무, 임목이나 둘 다 중개대상물에 해당되며 둘 다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는 점 똑같습니다. 다만 임목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데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왜? 저당권은 등기를 요소로 하기 때문에 이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등기가 안 돼 있는 거니까요. 일물 일권주의 민법에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소유권이 있는 게 원칙인데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물건은 여러 개인데 소유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임목으로 등기되면 임목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밖에 없습니다. 공장재단도 공장, 부지, 그 다음에 건물, 공업소유권 등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들을 묶어서 이것을 재단 목록을 작성하고 이 재단 목록 안에 들어있는 것을 공장재단, 광업재단으로 등기하면 재단 전체가 하나로서 중개상물이 되는 거지. 공업소유권만, 건물만, 공장부지만, 생산설비만 따로 떼어내서 팔아먹을 수도 없고 중개대상물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용어 정의와 중개대상물이 관념적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파트입니다. 자, 그래서 국공유 토지는 원칙적으로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국공유라도 일반 재산은 예외적으로 될 수는 있다고 했죠. 유찰된 경우에는, 2번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자, 기출문제 나왔던 것, 채굴되지 아니한 광물은 중개상물이다, 아니다. 채굴되지 아니한 광물은 국가가 광물 채굴권이 있다. 석유, 석탄이 땅속에, 내 땅속에 매장되어 있다고 해서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32회 출제됐습니다. 계속 똑같은 게 반복해서 출제되고 있어요. 역시 또 이게 32회 때 미채굴 광물, 온천수, 금전 채권, 점유는 중개상물이 아니다. 맞습니다. 온천수, 이거 물 팔아먹는 거 중개상물이라면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겠죠? 중개상물 아닙니다. 금전 채권, 이거 빚을 탕감하도록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걸 복잡한 걸 하면서 빚 1억 있는 거 5천만 원으로 예를 들어서 탕감시켜 주는 걸 중개하는 거는 그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가 아니다. 5천만 원 탕감시켜 주고 수수료 커미션을 1,000만 원 받아 먹어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니다. 왜? 중개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도 점유의 성질상 가지고 있는 게 점유잖아요. 민법에서.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 이런 게 법조문에 없는데 시험에 나오니까 좀 어렵다고요.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은 중개상물이다? 아닙니다.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만 중개상물입니다.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만.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은 이건 동산입니다. 동산. 나무 배 가지고 팔아먹는 거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그 아무나 해도 상관없어요. 중개상물 아니니까. 32회 때 양어장이 시험에 출제됐어요. 양어장. 지목이 28개가 있죠. 전답, 가수원 뭐 이런 거 28개가 있는데 목장용지, 양어장 28개 지목. 무슨 지목이든 개인이 사고 팔 수 있는 토지면 중개상물이라고요. 지목과 상관없이. 32회 양어장이 나왔어요. 목장용지라도 되죠. 개인 땅이면 된다고. 양어장이든 뭐든 지목과 상관없이. 지목이 뭐든 상관없어요. 국가 소유나 지자체 소유가 아니라면 중개상물 된다. 그럼 또 어떤 분이 여기 지자체 거나 국가 게 아니라는 말이 어디 있냐 이렇게 따지던데, 이건 출제 포인트는 국가가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양어장이 이게 개인 땅이라는 전제 하에서 낸 거예요. 너무 깊이 그래서 공부하면 안 된다고요. 시험에 나오는 거 출제자가 의도하는 만큼만 공부해야 돼요. 문제 자체가 100% 완벽하진 않아요. 어쨌든 지목이 무엇이든 상관없다. 결론은 개인이 사고 팔 수 있는 땅이라면 중개상물이 된다. 32회 출제됐습니다.
행정재산은 중개사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재산은 원칙은 아닌데 예외적으로 될 수도 있다. 국유재산 중에서. 자, 그 다음에 가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기되어 있는 경우, 분묘기지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어도 중개사물 되죠. 사법상 제한만 있을 뿐이지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가압류되어 있는 거 중개해봤습니다. 가압류되어 있는 부동산. 현업에서도 중개합니다. 가압류되어 있는 거. 가압류는 별로 위험하지 않아요. 가압류는 경매에서는 저당권하고 똑같죠. 그 가압류되어 있는 거 어떻게 중개했냐면은 얼마 지금 때문에 가압류됐냐 물어보고 뭐 얼마 못 갚아서 가압류됐다. 그러면 가압류권자한테 전화해서 그 갚으면 가압류 말소해 줄 거냐, 해준다. 이렇게 하면 중도금 치르는 날 가압류권자 가압류 말소 서류 가져오라고 하고, 계약서에 중도금 지급 때까지 가압류 말소 못하면 계약 무효로 하고 받은 계약금 돌려주기로 한다. 이렇게 적고, 가급적이면 중도금 치를 때 가압류를 말소하는 게 좋아요. 잔금 치를 때 하면 이미 중도금을 지급하고 나면 이행의 착수에 해당되면 원칙적으로 해지할 수 없으니까 좀 법률관계가 복잡하죠. 그러니까 그냥 중도금 치를 때 이런 식으로 법무사 오라고 하면 다 오거든요. 개업공개사가 갑입니다. 개업공개사는 의뢰인한테만 을이고요, 은행이나 법무사 이런 사람한테는 갑이에요. 개업공개사가. 중개사무소로 다 옵니다. 은행에 그 대출 과장도 옵니다. 다 대출. 저도 옛날에 집을 팔아가지고 돈 한 푼도 못 만져봤어요. 전부 다 그냥 은행 직원 나와가지고 은행에서 다 받아가 버리더라고. 대출 융자한 거 중개사무소로 나오더라고. 은행 과장이 미리 다 갚았다고 도장까지 찍어가지고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 갚으면 어떻게 할 건데 미리 다 도장 찍어 왔냐 이렇게 했더니, 안 갚으면 찢어버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쨌든 법무사도 중개사무소로 다 나옵니다. 은행 직원들도 나오고요. 그래서 사법상 제한만 있을 뿐이지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니라고. 가압류, 가처분 등기돼 있어도, 전세권 설정 등기돼 있어도.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중개사물 아니다 X 32회. 토지거래 허가구역 중개사물이다 29회 온대요. 공법상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약 350개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국토의 기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배우는 것은 한 50여 개밖에 안 되지만, 실제로 접도구역, 연안구역, 하천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그 다음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변구역, 그 다음에 치악산에 올라가면 생태, 뭐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이런 거 수없이 많다고. 용도지역 지구구역. 중개사물 된다 안 된다? 모든 용도 지역 지구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다 중개사물 된다 안 된다? 다 된다. 단 개인 땅이라는 전제가 깔려있고요. 그거는 물론 국가 땅이라 하면 안 되겠지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도 군부대 안에 있는 것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이고, 그거는 국가 땅이라면 안 되겠죠? 군부대 밖에도 많아요. 예를 들면 서울공항, 성남에 서울공항 옆에 보면은 그 성남 지금 야탑동 이런 데는 15층밖에 못 지어요. 45m 높이 제한이 있어요. 고도 제한이. 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원주도 비행장 있죠. 제가 공군제대 가지고 원주도 비행기 타고 와봤어요. 조종사는 아니고 제가 운전병이었는데 군대에서 그 조종사들 기사하다 보니까 제대할 때 돼서 맨날 비행기 타고 따라다니고 그랬어요. 죽을 뻔했어요. 모르고 탔다가 그거 엄청나게 시끄럽더라고. 우리 민간 항공기하고는 달라요. 민간 항공기는 소음이 없잖아요. C123 이런 거 타면 막 공수부대들 그 낙하는 거 엄청나게 시끄러워요. 고막 찢어질 것 같더라고. 뒤에 다 토하고 죽을 뻔했어요. 이거 따라다닌다고. 엄청나게 힘들어요. 멀미도 나고. 이게 일반 항공기하고 다르더라고요. 어쨌든 고도 제한 이런 행위 제한만 되는 거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고 못 파는 건 아니라고요. 가격을 비싸게 못 받을 수는 있겠죠. 개발 제한구역이면 개발이 안 되니까 땅값이 쌀 수는 있지만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중개사물 된다.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모든 지목 다 중개사물 됩니다. 물론 거래가 가능한 개인 땅이라는 전제하에. 뭐 국가 땅이다, 지자체 땅이다 이런 말이 나와 있으면 물론 안 되겠죠. 그 출제 포인트가 이거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따라서 중개사물 되냐 안 되냐 묻는 거지,
국가 땅은 아니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허가구역에서도 허가만 받으면 되잖아요. 자, 건축물은 장래에 건축될 예정인 특정 건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특정이라면 동호수가 특정됐다는 얘기죠. 몇 동 몇 호 수분양자 누구다 나와 있는 거는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상물 된다. 미등기 건물 중개상물 아니다. 미등기 무허가 건물 중개상물입니다. 미등기 무허가도 이게 법조문에 없으니까 좀 헷갈리는데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팔 수 있어요. 못 파는 건 아니잖아요. 미등기라고 말만 하면 돼. 속이면 개업공개사가 나중에 손해배상해야 되죠.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중개대상물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정한 요건 하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 이른바 대토권, 기업도시, 혁신도시, 원주 이런 데 그 원주민들한테 준다고 이걸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특정 다목적 댐을 건설하면 그 밑에 수몰되는 사람들 따로 마을 지어가지고 살 수 있도록 땅을 준다고요. 난 돈도 싫다. 대대로 물려받은 문전옥답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겠다. 그럼 땅 줄 테니까 거기서 지어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하죠. 지금 3기 신도시 예정지역에서도 지금 빨리 지금 보상이 거의 다 끝났대. 남양주 왕숙 이런데 왜 그러냐면 현금으로 준 게 아니라 토지로 많이 줬단 말이면 토지로 주니까 나중에 엄청난 차익을 실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합의가 다 끝났대요. 토지로 주니까. 현금으로만 주면 싫어하는데 현금으로 주더라도 요즘은 감정 가격으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옛날에는 수용당하면 완전 망한다고 생각했잖아요. 요즘은 수용돼야 부자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장차 건축될 아파트 중개상물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상물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이해가 안 되면 결론만 암기해도 돼요.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지만 민법상 건축물이 아니어서 중개상물이 아니다. 사실은 이게 개업공개사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죠. 이게 중개상물이라면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잖아요. 중개를 업으로. 그러니까 아무나 다 해도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래저래 다 빠져나가니까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예요. 무등록 중개업자도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게 중개상물이 아니니까.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500만 원이나 중개보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처벌이 안 된다. 자,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인데 임목은 등기된 나무가 임목입니다.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험에 임목이 거의 안 나오죠. 지금은 뭐 옛날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만 해도 나무를 그 산림 녹화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했어요. 아무리 산림 녹화해라 나무 베지 말라 해도 베요 안 베요 몰래 다 베버린다고. 왜? 땔감으로 써야 되니까. 지금 북한에 가보니까 나무가 하나도 없더라고 산에. 적경지대는 군사 목적으로 나무가 하나도 없고요. 중국하고 적경지대도 마찬가지고. 근데 안에 내륙에 들어가도 나무 하나도 없더라고요. 개성 안쪽으로 가봐도 전부 다 땔감으로 나무를 다 벤 것 같더라고요. 북한은 진짜 보니까 한복 입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우리나라 70년대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자전거 많이 타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자전거 타고 다녔거든요. 초등학교로 바뀌었는데 토론회 나와가지고 국민학교 반장 선거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별로 용어가 바뀌면 새로운 용어를 중개업자에서 개업공개사로 바뀌었으면 개업공개사 이렇게 써야 좀 세련돼 보인다고요. 아직도 중개업자 옛날 바뀐지 초등학교로 바뀐지 오래됐잖아요. 국민학교가. 저는 국민학교 졸업했지만 이제 바뀌면 바뀐 용어를 쓰는 게 좋아요. 시대 흐름에 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요. 토론할 때 흥분하면 손해라더라고. 그냥 웃음고 여유 있게 해야지. 막 흥분하고 소리 지르고 이런 거는 그만큼 오히려 안 좋대. 오늘 그 평가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거 보니까. 근데 막 열받으니까 서로 막 흥분할 수밖에 없죠. 근데 흥분하면 하여튼 어쨌든 손해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손님하고 싸울 때 싸우면 안 돼요. 손님이 소리 지르고 해도 그냥 웃으면서
능글능글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같이 흥분해가 싸우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아무리 손님 욕해도 자꾸 욕하면 아 사장님 지금 말씀하신 건 다 이게 녹화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중개업소에 이게 CCTV 가짜 CCTV라도 하나 달아놔야 돼. 시커멓게. 그래놓고 지금 선생님 하시는 거 지금 다 녹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아저씨 왜 그렇게 하는데 하고, 저도 젊은 애가 제 아들보다도 어린 애가 와서 막 발로 차고 책상을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CCTV 달았어요. 여친 그 보증금 떼먹으려고 빨리 주인한테 이야기해가지고 500만 원 걸어놓은 거 빼달라는 거예요. 월세로만 하겠다. 막 여자는 불불불 떨고 있고 주지 말라는 식으로 눈치를 자꾸 보내고 있고, 그래가지고 아 그건 지금 제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럼 주인한테 물어봐야 되니까 한다니까 막 발로 차면서 그거 왜 못하냐 하면서 업자들이 그런 것도 못하냐 하고, 그것도 업자라고 하더라고. 업자라는 말을 하는 거 자체가 무서워요, 젊은 분들이. 자,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중개대상물입니다. 가식의 수목, 가짜로 심어놓은 나무 뽑아서 팔아먹으려고, 정원수 팔아먹으려고 심어놓은 나무는 동산입니다. 중개상물이 아니고요. 바이암자, 돌석자, 화강암 캐가지고 팔아먹는 거 중개하는 거는 중개상물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중개도 다 상관없다. 토사, 흑토자, 모래사자. 지금 4대강 사업하고 지금 여주보에 가니까 아직도 모래 쌓아놨더라고요. 이명박 정부 때 한 거. 논 주인들은 좋아해, 논에다 쌓아놨어요. 나무 논에다가. 농사도 못 지어요.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 논 주인들은? 엄청나게 좋아하죠. 보관료를 더 많이 받으니까, 농사 짓는 것보다. 중개상물 아닙니다. 동산질권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동산질권. 예, 동산이나 권리질권이죠. 옛날 전당표에 물건 맡기고 돈 빌리는 거 이런 거는 중개상물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권리금입니다. 권리금, 영업성 노하우, 권리금. 권리금 중개상물 아니다. 중개상물 아니니까 아무나 중개하고 돈 받아도 상관없다. 보통 저는 한 10% 받아봤습니다. 1억 알선하고 1,000만 원 커미션을 받아 먹어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 만약 중개상물이면 그렇게 받으면 안 되죠. 중개보수 0.9%만 받아야 되죠. 10% 받아도 상관없어요. 권리금 이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권리금 작업을 어떻게 하냐면 현업에서 제가 할 때는 권리금을 지금 현 세입자가 받아가죠. 임대인, 임차인 있고, 새로운 임차인, 새 임차인. 일단 주인한테 안 물어보고 먼저 이 두 사람 권리계약 체결합니다. 권리금 계약 체결하고 개업공개사가 있고요. 근데 체결했는데 1억 주기로 했어요. 1억 주기로 했는데 주인한테 제가 소개하려고 했던 거는 이게 식당인데, 여기는 지금 금빵이구나, 금은빵. 금빵인데 이 새로 들어올 사람은 식당 하려고 그래요. 저는 당연히 될 줄 알았더만 주인이 안 된다더라고요. 식당은 안 된다. 건물 가치 떨어진다. 금빵은 뭐 냄새 같은 거 안 나는데 식당은 냄새나고 이러니까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 권리금 1억을 주기로 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을 제가 받았어요. 1,000만 원. 1,000만 원 제가 받고 나중에 이 새 임차인하고 주인하고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나머지 9,000만 원은 이 현 임차인한테 새 임차인 주기로 하고, 요거는 1,000만 원 계약금 준 거는 수수료로 먹기로 한다. 만약에 주인하고 계약 체결 못하면 받았던 돈 다시 돌려주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하고 했었어요. 그래 안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못했어요. 금은빵이어가지고. 그 다른데 해가지고 이제 식당 해주고 나서 이렇게 해야지. 계약금을 여기 바로 임차인한테 줘버리고 나면 나중에 10% 준다 해놓고 안 주면 그 소송에서 받아내기 쉽지 않죠. 저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미리 계약금을 나중에 중개보수 수수료로 주기로 미리 약정을 하고요. 계약 안 되는 경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주인이 방해를 놓으면 받아가기 쉽지 않죠. 돈 받아봐야 받는 거예요. 저도 처음 중개업할 때는 막 많이 준다고 하면 복비는 따따블로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받아가 다 뭐하지 하고 어디다 쓸까 고민했는데 나중에 못 받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오히려 그래, 이게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거 아시죠? 법정보수 초과해서 받으면 이런 말 하는데 그게 더 무서워서 받겠어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한테 통장에 입금시켜 드릴까요? 영수증 써줄래요? 이렇게 하는데
그 뭔가 협박하는 거 비슷하잖아요. 영수증 써달라고 이러면. 권리금 중개상물 아닙니다. 이게 권리금입니다. 권리금은 영업상 노하우를 영업권리금, 그 다음에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세 가지를 통칭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학원 이게 바닥권리금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동성이 있어요, 없어요? 내나 그 자리에 있는데 바닥권리금이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학교가 없어지니까 여기 학원 이치는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닥권리금이 줄어들었겠죠. 예를 들면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학원이라면 뭐 공인중개사 학원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저 앞에 건물에 지금 다 비어있고 그렇잖아요. 학생들을 상대로 하던 학원은 위치는 그대로인데 나는 그대로 있는데 다른 게 변하면은 바닥권리금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아마 더 내려갔을 거예요. 이런 데는. 자, 그 다음에 20톤 미만 선박, 20톤 이상 선박 시험에 출제됐어요. 20톤 미만은 동산이라서 중개상물이 아니고요. 20톤 이상은 의제부동산인데 대통령령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이런 거는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모두. 우리 중개상물에 보면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것만 있지 선박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중개상물이 아니라는 것은 선박을 개업공개사가 중개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아무나 중개해도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건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보세요. 지금 17회 시험에 나오고 말아서 17회.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최근에 나온 거는 그냥 공장재단, 광업재단, 중개상물이다 이렇게 단순히 그대로만 출제됐어요. 옛날에 나오는 거는 뭐 좀 17회니까 거의 시험에 지금은 큰 의미가 없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임목 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정된다. 임목에 관한 법률인데 맞습니다. 우리 마찬가지 토지,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하려면 먼저 건축물 대장부터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럼 대장에 있는 거에 한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가능해요. 맞습니다. 이거 17회 나왔던 거니까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임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임목을 양도할 수 있다. 예, 임목은 별도의 부동산이니까 분리해서 양도하면 임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보면 이름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법정지상권 맞습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 중개대상물에 해당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여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관념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제 공인중개사 제도는 어려운 거는 없습니다. 단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 기억을 못할 수 있을 뿐인데요. 자, 여기까지 두 문제고요. 쉬었다가 공인중개사 제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드린 문제 미리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